네,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미라클 추석 강의가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9번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와 우리 유튜브 팀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미라클 추석을 진행하게 돼서 추석 전주에 급하게 9개의 영상을 사실 녹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팀원들이 이 9개의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예약으로 올리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한 거니까 우리 듣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작은 팁 나아가서 좀 여러분들이 추석 이후에 나 미라클 추석 9번 공부했더니 좀 실력이 늘었어. 이제 좀 주식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라는 느낌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영상을 올린 거니까요. 자, 마지막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슈퍼게임의 양초보 주식 수업의 가치 분석, 4부 가치 분석의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먼저 5장의 내용은 손익계산서인데요. 어제 배운 재무상태표는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배운 손익계산서는 수익 계정, 비용 계정,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바로 이익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익이 얼마가 났니.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익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매출 총이익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을 알 수가 있고요. 단기 순이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표를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을 뺀 게 바로 단기 순이익이에요. 먼저 매출액은 중요합니다. 저는 매출액을 중요하게 보고요. 특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 당연하죠. 하지만 매출액이 가장 위에 있는 상위 자료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에는 잡다한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사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파악할 때 매출액 증가율을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매출액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또 거기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인데요. 저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중에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매출 총이익에는 판관비가 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사실 기업 활동하면서 영리 추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 아닌가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마케팅 비용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판관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단기 순이익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이유는 단기 순이익에는 비정상적이고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특별손실, 기타 손익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재무제표를 자주 보다 보면 단기 순이익은 들쑥날쑥할 때가 많아요. 막 몇 천억씩 이익이 났다가 몇 천억씩 손실이 났다가 막 손실 났다 이익 났다. 근데 영업이익은 꾸준합니다. 그 위에 매출액은 더 꾸준해요.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면 좋은 회사,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회사들이 많은데 단기순이익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재무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손익을 보면서 그 회사의 이익을 알아낼 수 있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은 발생주예요. 특히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발생주의 원칙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아도 이익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흑자도산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만든 게 현금 흐름표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현금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에요. 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익이 나야 돼. 그래서 또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근데 그 이익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주의 기준이야. 그러면 현금 기준으로 이익은 바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보완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이익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중요한 숫자지만
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되냐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을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만약에 둘 다 플러스라면 발생주에 의해서도 이익이고 현금주에서도 이익인 거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플러스인데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뭐 외상값 못 받은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여기 표는 되게 중요한 표인데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 이해 못하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 활동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어떤 현금이 플러스일 때가 제일 좋니? 첫 번째 1순위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어느 게 좋니? 투자활동 마이너스가 좋아요. 세 번째는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가 가장 좋은 현금흐름표야. 요거 한번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본변동표인데요.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보다 그렇게 중요도가 좀 높진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이 나타나 있는 표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치분석 4부에서는 7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봐도 해석할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정말 회계사 공부하듯이 회계학을 1년, 2년, 3년 공부하지 않았다면 재무제표 해석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해석보다 사실은 계산되어진 이런 재무지표 비율을 보고서 그 기업을 판단하는 게 사실 더 간략하고 훨씬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7장 재무제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퍼는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만약에 퍼가 낮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대비 이익이 굉장히 큰데 퍼가 높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대비 이익이 작은데 그럼 이익 기준으로만 비교한다면 퍼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습니다. 근데 이익 기준이 아니라 주가는 이익 말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 이익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에요. 5년 후 10년 후의 이익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 계산에. 또는 경영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면 저퍼주와 고퍼주를 비교할 때 저퍼주는 이익 기준으로는 고퍼주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익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는 안 좋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른 기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장성이에요. 오늘의 이익은 저퍼주가 더 크지만 내일 모레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는 고퍼주가 이익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시가총액과 순자산을 비교한 겁니다. 순자산은 이미 말씀드린 개념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그러면 PBR이 낮다는 얘기는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PBR이 높다는 얘기는 순자산 대비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저 PBR주가 자산 기준으로는 좋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PBR주들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은행업이나 건설업, 뭐 음식료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산업을 우리는 약간 전통산업, 성숙산업, 성장산업이라고 보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기준상으로는 저 PBR주가 좋지만 예를 들어 이익은 별로 안 나는데 또는 미래 이익은 더더욱도 없는데 그럼 저 PBR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에서 제가 이 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그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볼 때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고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무지표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 수익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수익성 비율이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쭉 있잖아요. 저는 이 5가지 중에 영업이익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저는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매출 얼마 했는데 그중에 영업이익이 얼마야?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성이 높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높으면 좋아? 뭐 한 5%, 10%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고요. 20% 이상이면 꽤 높네. 30% 이상이면 와 되게 높다. 40% 이상이면 엄마야! 50% 이상이면 무조건 정밀 검색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높지? 영업이익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은 그 기술력이 독점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좀 성장성 비율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있는데 저는 성장성에서는 영업이익 증가율보다는 매출액 증가율을 봐요. 외형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한 3개년, 5개년 동안 매년 연속해서 증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연속해서 한 몇 %씩 증가하는 게 좋아. 높을수록 좋지만 뭐 매년 2배씩 100% 오르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 뭐 매년 50%씩, 30%씩 적어도 매년 20%씩 올랐다면 꽤나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성 비율인데요. 안정성 비율은 부채, 자기자본, 이자 보상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 중에서 부채 비율 하나만 보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IMF 때 부채 비율이 뭐 200%, 500%, 1000%여서 부도나는 회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채 비율을 이렇게 제한을 시켰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채 비율 보면은 한 100%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미만. 왜냐하면 부채 비율 계산이 자본분의 부채예요. 부채가 더 크면 100% 이상이겠죠? 부채가 더 작으면 100% 미만이겠죠. 당연히 부채가 작은 게 좋은 거니까 부채 비율은 100% 미만, 적어도 한 50% 이하 이런 거 되게 좋은 회사죠. 그러면 지금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이 20%, 30% 되는 회사, 이익성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30%, 40% 되는 회사, 그리고 안정성은 부채 비율 100% 미만, 50%, 30% 되는 회사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일단은 외워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장, 미라클 추석의 마지막의 마지막 8장. 마지막 8장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 양적 분석이 아닌 질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4부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지표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숫자로 계산한 거잖아요. 숫자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좋은 회사인가요? 뭐 제 팬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거기 이정훈 세무사가 있으니까 좋은 회사예요. 그럼 재무제표에 이정훈 세무사는 뭐 얼마로 가치가 측정되어 있죠? 1억? 5억? 10억? 측정되어 있지 않죠. 측정 불가능하고 수치할 수 없어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기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로열티. 사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로열티가 좀 있고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영자인 제가 솔선수범하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굉장히 또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치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증가하고 또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의 능력이랄지 직원들이 업무 태도랄지 또는 고객들의 로열티랄지 이런 건 수치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질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질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필립 피셔, 그리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정말 뭐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 수치로만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찾으라고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내용 조건들이 이분들이 쓴 책들이나 인터뷰에다 있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번 추석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그리고 슈퍼겜 이세무사와 함께 좀 미라클하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9번의 영상 시청이 여러분들의 주식 레벨업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배웠던 현금흐름표에서 3가지로 현금흐름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활동, 무슨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일까요가 마지막 9번째 퀴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9번의 영상을 다 보면서 이상하다. 영상의 댓글에 9번의 영상의 댓글에 부산 강연 링크도 있고 서울 강연 링크도 있고 미라클몬 링크도 있는데 드래곤볼처럼 우리가 모은 9개의 퀴즈 정답을 제출하는 링크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죠. 이 영상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9개의 정답을 모아놓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감 방송을 당장 내일 월요일날 할 확률이 높고요. 혹시나 못하면 화요일날 할 건데 월요일 또는 화요일날 마감 방송을 할 때 그 영상의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9개의 퀴즈 정답을 제출하시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2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벤트를 했었는데, 4분이 100만원씩 받아가셨었잖아요. 이번 이벤트는 총 상금 500만원짜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n분의 1이니까 100분이면 5만원씩, 500분이면 만원씩. 그래서 아직 상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9개의 정답을 맞출지 모르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추석 때 미리미리 들으신 분들이 유리하시도록 제가 마감 방송을 어쨌든 월요일날 하락률이 높은데 마감 방송에 고정 댓글이 올라가면 뭐 만 24시간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자를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닫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500분이 해서 만원씩 받는 것보다 100분이 해서 5만원씩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돈으로 드리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수업 너무 잘 들었다. 여러분들의 주식 레벨업, 실력 레벨업.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퀴즈도 너무 잘 풀었어. 기분 좋은 상품 받아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9번의 영상에 부산 강연, 미라클 모닝 강연의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나 이세모사 함께 하고 싶다, 미라클 모닝 듣고 싶어, 부산 강연 보고 싶어, 이렇게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 시간인데요. 기분 좋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부자 노래 4절까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모사보다 공식 기여했는데 지는 소득 성장률 아름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모사 이정윤.